정보 분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게 인간 삶의 가장 문제는 뭡니까? 자원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 시간, 돈, 사람 모든 게 유한하죠. 무한하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한하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자원이라는 게 유한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만한 뭔가를 분석하려면 이만한 첩보가 있는데 획득 가능한 점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획득 가능한 것은.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거는 뭐예요? 머리를 이제 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족한데 내가 뭔가 유추하거나 논리적 구성을 따지면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다. 그게 분석이라는 거죠. 그게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간의 고민들은 뭐냐? 정보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정보 현장에 대해서. 국가 정책에 관련된 방대한 양의 첩보를 수집해야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이나 시간이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획득 가능한 첩보 양은 실제 존재하는 첩보와 갭이 있다는 갭이.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뭡니까? 누군가가 매니지해야 된다. 매니지. 관리해줘야 된다는 관리. 분석할 때의 가정과 사고의 고리, 인과고리처럼 사고고리, 원인과 결과를 끊임없이 연결해 가는 거죠. 체인처럼 연결해 가는 거죠. 연결하는 과정에 상시화 기술하는 거죠. 내가 이 다음 그 결과를 원인과 결과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과정을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도출에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이거는 내가 모르지만은 확률상 50% 확률이 있다. 60% 확률이 있다. 70% 확률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100%다. 90%다. 아니면 70%다. 50%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라는 거죠. 그런 결론을 내린 소스는 어떤 것이냐는 거죠. 소스가. 대통령의 통신을 감청했다든지 아니면은 영상 사진을 판독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정적 접근의 위험을 회피하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라는 게 북한이 우리가 위협을 한다고 6.25 전쟁을 경험해 봤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이놈들은 전쟁을 할 것이 생각하고 계속 전쟁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80년대 말 지나면서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졌다고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쟁을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할 가능성은 점정적이라는 인크리멘털하게 전정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뭡니까? 회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피. 제로 베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걸 점검해야 된다. 대안적 관점을 제안하고 창안하도록 절차를 강조한다.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뭐예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대안을 찾아내라. 뭐 이런 것들이 절차. 소비자에게 분석 결과에 대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론을 내렸지만은 현실적으로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이렇게 많습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석해야 할 첩보 양과 정확도입니다. 미국 CIA에서 쭉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첩보의 양의 숫자하고 액큐러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뭐 이게 한개가 있을 때하고 40개가 있을 때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야? 분석자가 갖고 있는 확신, 컨피던스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맞아. 이거 맞아,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분석관들이 첩보가 부족해서 정보를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린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통계로 밝혀낸 거예요. 통계로. 그래서 현장에 수집한 첩보라는 건 뭐냐? 모호하고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모호하고 부정확하다는 거죠. 수집한 첩보에 자신의 경험과 선입견을 반영해서 해석한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진이 있으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거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침을 안 먹는 나라도 있거든요. 아침을 안 먹는 나라도 있고 뭐 이러니까 식량이라는 게 우리는 새끼를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나라는 두 끼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선입견이라 우리가 새끼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신의 경험과 선입견을 반영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첩보를 수집한 후 2, 3일 이내에 분석기를 도출해야 하는 게 항상 정보 소비자는 사람이 기다리지 않는 것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쐈습니다. 왜 미사일 쐈는지 알아보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간이라는 게 2, 3일밖에 안 주는 거예요. 2, 3일 내에 주어진 첩보는 제한적이고 자기가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소비자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뭡니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적 제한이라는 시간적 제한. 정확성과 확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첩보 양이 증가한다고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고 양이 늘어나면은 자기 확신만 상승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수집 부서에 첩보를 더 많이 가져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면피를 할 수 있으니까 야, 너 임마 왜 판단이 잘못됐어? 아, 첩보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공무원은 자기 책임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실패는 첩보 수집보다는 정보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어느 조직이든 분석 부서가 보고서를 작성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집 부서보다 상위입니다. 상위. 그래서 상위 권력을 갖고 있는 데들은 절대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죠. 어쨌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분석관 역량이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